안녕하세요. 사무행정 전문가 강의를 맡게 된 윤영진입니다. 오늘 사무행정 전문가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행정 전문가 1강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흔히 이제 사무, 행정 여러 가지 이렇게 친숙한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요. 이번 이 사무행정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사무와 행정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또 그렇게 깊은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의 개념을 먼저 보실 텐데요. 사무와 업무라는 그런 단어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나 업무 현장에서 흔히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쉽게 접하는 단어들인데 구체적으로 당신 사무가 뭐냐,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무와 업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는 거는 먼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종이를 사용한 기록의 어떤 활용 보존, 어떤 그런 보통의 종이를 사용해서 뭔가를 기록하고 뭔가 그 기록된 정보를 활용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주된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정의되어 왔고요. 또 업무는 사무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활용이 되어 온 게 과거의 이제 업무와 사무의 개념인데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는 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류, 어떤 기록이 담겨 있죠. 서류라는 건. 그래서 그 서류의 생성, 유통, 보존과 같은 페이퍼워크, 그러니까 서류 작업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종이를 사용한 그런 일들, 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해서 사무라고 이렇게 주로 정의를 많이 내렸고요. 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사무까지도 이제 포괄할 수 있겠지만 사무보다도 좀 더 넓은 차원의 어떤 페이퍼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많이 그 업무로서 논의되어 왔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현대 정보화 사회가 됐잖아요. 정보화가 이제 심화하면서 그 정보의 가치가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종이의 기록, 활용, 보존하게 됐던 게 말 그대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그 자체로서 이렇게 보존이 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기존의 이제 업무 개념에서 벗어나서 업무 개념 자체가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런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과 절차, 그런 어떤 정보 처리와 연계된 하나의 그런 어떤 과정 자체를 업무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업무 자체가 어떤 좀 더 넓은 범위, 사무보다 넓은 범위의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졌다면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이제 업무라는 개념은 일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정보 수집, 가공, 저장, 활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과정들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이제 사무 개념을 보시면 본래 사무와 지원 업무, 뭐 이렇게 이제 본래 업무, 지원 업무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본래 사무, 본래 업무라는 거는 조직 목적의 어떤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뭔가 그 영업권을 이렇게 부여한다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뭐 특허라든지 뭐 어떤 허가라든지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본래 업무, 본래 사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통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개별적인 어떤 목적을 지닌 영역들마다요. 그러면서 어떤 조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그런 수단적인 업무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보내거나 또 접수하거나 또 뭐 출장비 같은 걸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업무 처리에 있어서 사무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사무와 업무를 진행하는 자체를 이제 지원 업무라고 이제 일컫게 되는 거고요. 본래 사무와는 좀 구분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종류, 또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무 개념을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아까 이렇게 처음부터 그 설명드린 것 같이 사무 개념은 paperwork, 그러니까 서류 작업을 바탕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정보 처리의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현재는 사무 개념도 어떤 현장 업무를 제외한 사무실에서의 업무 개념이라는 거하고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 처리의 어떤 과정이자 절차로서 좀 전체적으로 통칭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차원이라는 거, 그 부분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성격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무의 종류,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판단 사무와 작업 사무, 그리고 또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일상 사무, 예외 사무로 나눠볼 수 있고 또 위임 여부에 따라서 고유 사무, 위임 사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 사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전문적인 뭔가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또 어떤 조정을 하거나 심사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 그런 사무를 판단 사무라고 하는 거고요. 작업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 대신에 어떤 좀 숙련을 요하는 좀 일정한 사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한다든지 통계표 작성을 한다든지 뭔가 단순 반복적인 그런 기한을 한다든지 뭐 문서 접수 발송을 한다든지 어떤 그 운반 정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방금 살펴본 그 구분에서 지원 사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작업 사무에 이제 좀 중첩이 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실 수는 있긴 있는데요. 또 그 다른 차원에서 구분이니까 좀 더 이렇게 그걸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또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일상 사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일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그런 걸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일상 사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그 사무실에서 있는데 뭐 이렇게 예비군 훈련, 뭐 민방위 훈련,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뭐 비상사태라든지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닌데 또 처리해야 할 업무인 거. 어떤 뭐 공무원 같은 분들이 뭐 눈 같은 거 오면 그 관할 구역에서 이렇게 눈을 치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기를 하셨다가 또 이렇게 눈 치우기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예외적인 그런 부분에 사무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하는 사무, 일상 사무, 그리고 예외적으로 뭔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사무, 예외 사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위임 여부라는 거는 그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본인의 이제 사무인 본래 이제 어떤 담당이나 과장, 뭐 국장, 뭐 그런 어떤 직책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본래 맞는 그런 고유 사무가 있는 반면에 뭔가 그 상급자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다른 단체나 어떤 그런 조직을 통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되는 위임 사무도 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어떤 본래 담당하는 그 고유 사무가 있는 반면에 본래 담당하는 사무가 아닌 또 다른 뭔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의 사무인데 위임 받아서 이제 수임자로서 어떤 대리자로서 대신하게 되는 그런 위임 사무도 있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 판단 사무, 작업 사무, 일상 사무, 예외 사무, 고유 사무, 위임 사무 이렇게 있다는 거, 그 각각 이 차원이 다르게 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작업 사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사무, 그 좀 전에 본래 사무와 지원 사무가 있듯이 조직 목적에 어떤 그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지원 사무와 작업 사무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그 사무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의 개념 그리고 업무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또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봐야겠죠. 사무행정 전문가라면 행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뭐 행정이다 하면 행정기관에서 정부기관 같은 데서 뭔가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학이라든지 우리가
그 행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심지어는 뭐 어떤 드라마에 이렇게 뭐 제작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끝나고 나올 때. 그럴 때 행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행정도 사실 뭐 이 행정이에요, 사실. 그 행정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 행정의 개념을 배워보시면 왜 거기서 행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무행정 전문가에서 왜 행정이 그런 개념으로서 활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행정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행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집단적인 어떤 노력인데요. 이게 이제 각종 그 행정학 교과서를 제가 이제 살펴보고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행정의 개념들을 좀 종합한 차원의 어떤 그런 정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행정이라는 거는 일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일이 이제 정으로 표시된 거고, 움직이는 거는 이제 행으로 표시되겠죠. 뭔가 행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제 행정으로 이렇게 일을 움직이는 그런 과정, 또 절차, 어떤 일을 움직이는 그 자체를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드라마의 어떤 행정 그런 부분도 사실 이 행정 개념과 일을 움직이기 위해서 원활하게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반적인 업무라든지 재반 사항을 잘 조절하고 조율하고 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말해서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행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이제 각 학문에서 또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학자별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뭐 행정법학에서도 정의 내리기도 하고, 행정학에서도 정의를 내리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을 주체에 따라서 이제 공공, 정부 행정과 경영, 비즈니스 행정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영어로 공공행정, 그러니까 public administration, 그리고 경영행정, business administration,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business administration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곳이 있죠. 경영학. 경영학이 사실 영어로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엔 그것도 일을 움직이는 administrate, 그러니까 administration 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경영학과 행정학은 주체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 외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물론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정부가 가진 권한이라든지 또 어떤 기업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뭐 상법상의 어떤 그런 법적인 의무나 어떤 권리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는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일하는 거나 또 기업에서 일하는 거나 단체에서 뭔가 하는 것도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든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든 그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 볼 수 있을지언정 행정이라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영문 그 단어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법학적인 정의를 살펴볼게요. 행정법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체에 따른 정의의 일환으로 이제 소극설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에 의한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소극적으로 정의를 내려볼 때 뭐 입법부나 사법부나 뭐 다른 정부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 이제 행정부에 의한 작용이 이제 행정이라는 거고, 또 적극설에 의하면 이제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 여기서의 적극설이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적극적인 이 차원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규범을 현실화 구체화하는 일체의 법적 작용으로서 이제 법 단계설이 있어요. 법 단계설은 왜 법규범을 현실화 구체화하는 일체의 법적 작용으로 정의를 내렸냐면, 쉽게 말해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입법안을 작성해 가지고 그 입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국회에서 이제 공표된 법안이 이제 행정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 집행하는 자체를 현실화 구체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제 현실화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단계의 어떤 법적 작용으로서 이렇게 본 게 법 단계설의 어떤 행정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행정학적인 개념을 살펴보시면 이제 그 우드로 윌슨,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통령을 그 1차 대전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행정학자세요. 그래서 하나의 관리 분야로 법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행정관리서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고 또 정책 기능,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또 입법적인 그런 차원,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그 통치 기능설에 입각해서 적극적인 정책 결정과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게 행정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분도 계시고, 디목 같은 분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동하는 인간 집단의 어떤 행동으로서 우리가 그 행태설이라고 허버트 사이먼 그분이 이제 정의를 내리시는 그 행정 행태설적인 정의가 있고요. 또 발전 행정론이라고 해서 1950년대, 1960년대 어떤 그 개발도상국이나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담당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신 그 예스만 같은 분들의 그 발전 목표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그런 발전 행정론적인 그런 정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각각의 정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학 교과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무행정 전문가로서 행정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법학적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주체에 따라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리고 행정학적으로 이제 뭐 행정관리설, 뭐 통치기능설, 행태설, 뭐 발전행정론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잘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학습을 진행하실 때 보다 이제 편안하게 그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행정사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사무는 보통 그 기업 행정이나 단체 행정뿐조차도 어떤 그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에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거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문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어떤 그 서식이라든지 뭐 대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바탕으로 이제 그 시작됐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발전사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기업 행정의 발전이라든지 단체 행정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의 행정의 발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 초기에는 기존에 이제 하던 어떤 그런 사무관리 제도와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 미군정의 그런 사무관리 제도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공문서 같은 데도 세로로 이렇게 그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좀 관례랄까요? 관행이랄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무관리가 이루어진 거를 1950년대 문서 같은 걸 보시면 좀 많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에서는 이제 군에서 사용하던 이제 미국식 문서 관리 제도가 유입됐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군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미국식 문서 관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문서는 보통 그 관보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글이 막 쓰여지고 그랬는데 미국식 문서관리 제도는 우리가 이제 지금 쓰듯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글자가 서술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공문서도 작성하고 어떤 그 관리 번호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매기고 하는 그런 문서관리 제도라고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미국식 문서관리 제도가 이제 행정에도 1960년대 초반에 군에서 사용되던 그런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현재 어떤 행정사무 운영에 근간 골격을 이루게 됐다는 거.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그 본인이 이제 그 근무하시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에 대한 것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무의 발전 과정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어떤 그 기간별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여명기는 이제 1948년에서 한 1961년 9월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그 행정사무 제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이 문서 세로 쓰기 이렇게 세로로 쓰는 문서요. 그리고 국한문 혼용인데 대부분 단어가 한자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문서를 보시면. 그래서 한자를 좀 잘 파악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어떤 국한문 혼용이 주로 이루어졌고 또 군에서는 미군적 영향으로 한글 전용, 그러니까 한글 위주의 공문서, 그리고 가로쓰기, 문서 통제, 뭐 십준 분류 같이 미국식 행정사무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태동기를 보시면 1961년 10월 정도부터 1984년 11월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적인 행정사무 제도를 좀 발전시켜 나간,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식 사무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식 행정사무 제도를 개발한 거죠. 뭐 도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군에서 이제 활용하던 행정사무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부 서식 규정을 마련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행정 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 전산화를 보통 1980년대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 자동화 종합 계획 같은 어떤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이런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차트 보고 금지라든지 행정 예고제 같이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기 위해서 뭔가 좀 법문 용례, 레드 테이프라고 하죠. 우리가 좀 번거롭게 좀 예의를 갖춰서 뭔가 이렇게 너무 시간과 비용을 좀 소모하게 하는 차트 보고 같은 거는 좀 지양하고 또 이렇게 국민이 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행정 예고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 예고제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발전기를 계속 보시면 84년부터 91년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발전기에는 이제 사무 기계화와 자동화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해 가지고 문서를 마이크로 필름에 찍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모사 전송이라고 해서 팩스로 뭐 문서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됐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전산화가 도입이 되고 뭐 사무자동화 기계화가 많이 촉진이 된 그런 시기죠.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그리고 91년부터 99년까지 90년대 전체를 보면 사무제도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전산화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사무관리 규정이 이제 제정이 되고 1991년에 그 사무관리 규정에 뭐 공문서 관리, 보고사무, 협조사무, 뭐 사무자동화, 사무환경 같이 여러 가지 일반 규정이 도입이 됐고 행정전산화 체제가 도입이 돼서 전자문서라든지 전자결제, 전자관인 같은 것이 도입이 됐고 또 정부기록보존소를 통해서 공문서 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관인 부분에서 이렇게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인 같은 것도 예전에는 파기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정부 기록 보존소에 영구 보존하게 사용하던 관인들도요. 그런 기록물로서의 그 중요성을 기록물의 중요성을 새롭게 제고하고 기록물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규정이 됐고요. 전결권 하향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보조기관, 보좌기관을 행사하던 어떤 그런 전결권을 좀 더 단순화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결재를 득하지 않고 전결로서 본인이 이제 업무 결정, 그러니까 업무 실무자 차원에서 결정해서 진행한다.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그 직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행정사무의 발전 과정을 계속 보시면 지금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자화가 진행이 됐죠. 2002년에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되고 전자정보가 더 고도화됐고 또 업무관리 시스템도 2006년에 도입됐고 뭐 기록관리 법령도 이제 2007년에 도입되면서 책임 행정 구현도 되고 행정 기록물들이 이제 확실하게 보존되기 위한 절차들이 규정이 됐고요. 또 사무처리 절차도 이제 좀 더 2008년에 개선이 돼서 보고 협조 사무, 뭐 사전 심사 승인 같은 거를 그러니까 보고하고 협조 사무할 때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을 좀 폐지하고
과제 관리 카드, 뭐 문서 관리 카드,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문서 발송하고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또 사무관리 수신자 변경 발송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서식도 제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2010년에 또 이런 뭐 6급 이하 공무원 대외 직명을 표시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발전 과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무도 살펴보면 정부 행정 사무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이루어져 왔는데요. 발전이. 그래서 일본식 사무제도를 좀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그런 걸 좀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무제도와 회계제도가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그런 걸 바탕으로 미국식 사무 회계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한국적인 그런 제도들이 발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1970년대, 80년대 전산화를 하면서 사무행정이 손으로 쓰는 거에서 키보드를 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요. 요즘에는 아예 사무가 전산화, 그 업무관리 시스템 같은 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페이퍼리스 행정을 지향하면서 뭐 태블릿을 통해서 이렇게 사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 처음에 사무 개념에서 우리가 페이퍼워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페이퍼워크 위주의 사무에서 페이퍼리스 사무로, 그러니까 진짜 정보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가치를 지닌, 업무에 있어서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잘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제 그 사무행정 전문가로서의 어떤 실무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보면요. 사무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사무와 업무의 차이 같은 걸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이제 사무 개념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 뭐 본래 사무, 뭐 지원 사무, 그리고 고유 사무, 위임 사무, 뭐 판단 사무, 뭐 어떤 작업 사무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됐었죠. 그리고 사무의 종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행정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의 개념이 뭐 행정법학적인 개념, 주체에 따른 개념, 행정학적인 개념 이렇게 살펴봤고요. 행정의 분류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분류와 개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고 또 우리나라 행정사무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처음에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하시면 일단 이 사무행정 전문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정, 그런 어떤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지식들을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